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현입니다. 저 12월 20일 12월 마지막 이제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경마도 시행을 합니다만 서울은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서울 15개의 경주를 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1년 어땠습니까? 많이 좀 좋았다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그게 뭡니까? 많이 좋았다가 안 좋아진 건? 올 초에 이제 가족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었어요. 니빙TV 출연하고 할 때요? TV도 그랬고 타 이제 위원하고 방송이 스티븐하고 이제 방송할 때도? 오래되면서 고정 가족분들이 계시다가 저희랑 해서 안 좋아졌습니까? 여차저차 아니요, 그게 아니죠. 여차저차 좀 방송이 깨지고 리빙TV도 깨지고 하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갈 길을 좀 잃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분들도 이제 좀 떠나셨고 그러면서 이제 좀 거의 뭐 바닥에서 심각합니다. 야, 개 헤엄을 치고 있는 뭐 한 해가 됐네요. 그냥 굉장히 심각합니다.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좋았다가 나빠졌대요. 저희를 만나서. 아니, 만나기 전에 이제 잘못했죠.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잘못했을까? 저보다. 근데 피앙새도 만나고 좋죠, 저보다는. 피앙새. 피앙새. 따지고 나면 나는 뭐 올해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뭐 놀기를 했습니까? 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까?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저희랑 살았어요. 부산 갔잖아요. 부산. 부산 여행이었습니까, 그거? 부산 몇 시간 걸리셨어요? 8시간 운전하고 부산 가서 아, 마지막 주에 부산 안 내려가십니까? 또 갑니까? 안 8시간? 내려가세요? 안 가립니다.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갈 겁니까? 저 엉덩이 아파서 못 가요. 어땠습니까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한 해고, 왜냐면 생각보다는 솔직히 이건 솔직하게 적중이 어느 때보다 좀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후반기에 와서 저는 그래도 명절 지나고 좀 적중이 나오면서 요 근래 들어서 좀 괜찮았는데 전반기 때 솔직히 안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팬들한테도 죄송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많이 뭐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나라는 것 때문에 자책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후반기 와서 좀 정점을 좀 찾아서 내년에는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이제 뭐 삼재가 끝났으리라 생각하고 좋았던 기억 가지고 좀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신병훈 의원도 어떤 내년도 2016년도는 좋은 피앙새를 만나서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고, 우리 원정일 의원도 뭐 하여튼 잘 해야죠. 네. 하여튼 저희가 전화 잘 받겠습니다. 전화 오면.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올 초보다는 중반이 좀 낫고 중반보다는 지금 이제 하반기가 점차적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올 초에는 좀 많이 생각대로 안 풀렸는데 그래도 후반부로 가서 뭐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적중이 좀 나오고 있고, 하여튼 내년도 2016년도도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한번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저희 셋 다 열심히 준비하겠고 셋 다 한번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15년도도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 저희가 또 마무리 인사를 하겠지만 벌써 끝나네요. 나이를 또 먹네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 바닥에 있어야 될지. 이 바닥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한구라 하면 떠나려고 그러는데 한구라가 안 되네요. 자, 전반부는 4, 5, 6경주입니다. 후반부는 12, 13, 14 12, 13, 14가 이제 후반부 메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2015년도 이제 서울 마지막인데 뭐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한번 1경기부터 시원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1경기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마필 나와 있고요. 역시 뭐 최근 1경주는 그냥 계속 신마경주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내년에는 아마 이제 당분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2세 초에는 그 신마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봄 좀 지나야지 나올 거고 이제 올해 아마 마지막 그 3천만 원짜리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결도 좀 관심을 둬야 되겠는데. 올 한 해 좀 뭐 원래 기승술 자체가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고전했던 기수 중에 하나가 황순도 기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간간히 정말 하나하나씩 먹었을 뿐 그래도 기수의 짬밥도 있고 나름대로 연륜도 있는데 좀 많이 어려웠던 기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황순도 기수입니다. 이번 막 산이슬이라는 말인데 좀 처음에 보고 잘못 읽어갖고 술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게 참이슬을 산이슬로 잘못 봐갖고 근데 이제 황순도 기수가 데뷔전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좀 잘했습니다. 출조하는 말들이 아직은 2세마고 또 데뷔가 늦어지던 말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조교하고 무리하게 막 강도를 올린 말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이 산이슬 한 마리만 황순도 기수가 주행검사 이후에 본인이 직접 잡고 본인이 상당히 공을 좀 많이 들였고 순발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마지막 끝걸음이 조금 무뎌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순치를 했고 목요일날 발주까지 끊어가면서 특히나 동일한 조건에서 2번 게이트 황순도 기수의 스타일이 하나죠. 그냥 초반에 앞선에 딱 밀고 나가서 버티는 그림인데 성적표를 보니까 올해 4월, 5월에 1승씩 하고 6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우승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황순도 기수가 이 산이슬이라는 말로 기분 좋게 올 한 해 우승으로 좀 마무리해주길 기대하면서 이 말을 먼저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황순도 기수 우리 신병훈 의원이 또 상당히 뭐 좋아하는 기수 아닙니까? 예전에 좀 애착이 잘 많았죠. 그렇죠. 황순도 들어올 때는 또 신병훈이 맞춰요. 귀신같이. 근데 황순도 기수가 요즘 뭐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1경주 산이슬 요거 안쪽에서 특유 황순도 기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행 강공 산이슬의 강공 한번 기대합니다. 네, 6번마 성불 오름입니다. 자, 원콜 짜마다 보니까 일단은 체구가 조금 적은 게 약간의 조금 미흡한 점이긴 한데 주행검사 당시에 포스트 덕션, 그레이카이저, 라운트로이, 체구 자 이런 마필들하고 주행검사를 했어요. 구마들하고 주행검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심히 탄 그러한 주행검사였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자, 선행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검사 이후에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강한 조견은 아니지만 힘이 꽉 들어차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6번마 성불 오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6번 성불 오름 조제로 기수 올해 이제 조제로 기수의 어떤 그 일치월장 후반부 하반기에 이제 상당히 잘 타주고 있는데 또 우리 신병훈 의원이 조제로 때문에 뭐 좋았던 기억도 있고 최근 2주 동안은 조제로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일단 조제로 기수 마무리 잘 해야죠. 성불오름. 네. 자 2번과 6번 두 마리고요. 외곽에 서승훈 기수가 올라가는 주얼리 파크란 마필. 이제 서승훈 기수도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합니다. 백강렬 마방에서 활동을 한다 하는데 자 주얼리 파크 역시 양희진 마방 역시 양희진 마방 스타일도 기존에 이제 11조 예전에 이인호 마방에서 이제 활동했던 거 똑같아요. 패턴이 데뷔전에서 좀 슬슬 타고 배당이 나올 때 좀 때리는 그런 기본 영향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거 매니피자마로서 8,500입니다. 양희진 마방에 8,500이면은 이거 굉장히 비싼 말이에요. 그렇죠. 주얼리 자, 같이. 그렇죠. 문세영이가 이번 주 기승전입니다. 허리 부상으로. 자, 서승훈 기수. 서승훈이가 한동안 좀 부진하다가 그래도 지난주 보니까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네, 조금 자, 입상을 했죠. 이번에 주얼리 파크의 외곽 강공 한번 지켜봅니다. 자, 2번 산이슬 그리고 6번 성불오름 11번 주얼리 파크 요 세 마리를 우선적으로 1경주 뭐 신마경주니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가볍게 한번 3두로 압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는 딱 그 여는데 토요일도 그랬고 일요일도 그랬고 일단은 표에서 이상혁 기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상혁 기수가 토요일날 이 경주에도 최고 인기말을 탔고 이번 경주에도 인기말을 타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런지.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김호환 원칙 먼저 보는 이유가 이제 말 자체가 데뷔전에서는 아예 뭐 뒤에서 놀았었고 지난 그 다음 경주 때는 선행을 초보인 기수가 안돼 좀 무리하게 도주를 치다가 무너졌고 지난번에 참고 따라가면서 3착인데
지난 경기 상대들이 확실히 강했죠. 금캐라나 스위프트 트로피 이미 다 우승을 했던 말들입니다. 그 말들하고 따라가서 3착을 왔다라는 거. 선행 갔던 용총을 이겨내면서 3착인데 마차가 조금 작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체중 좀 쳤으면 좋겠는데 김호화의 자마죠. 김호화가 원래부터 추신마는 아니었습니다. 상위군에 올라가면서 추신마가 된 거라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2번 게이트고 선두권이 누가 나가든 간에 아마 최적전개 포지션이 달別거고 이상혁 기수가 한번 타봤고 또 원래부터 이게 주행검사 때부터 이상혁 기수가 호흡을 맞췄던 말이고 본인이 직접 이번에 새벽주 훈련의 의욕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번 막 김호화 런치는 본인이 기본적인 애착을 갖고 인기대로 능력을 발휘해 주리라 기대를 합니다. 오피서와 김호화의 자마, 김호화 런치 이상혁 씨가 일단 주행검사를 받았고요. 네. 이상혁 씨가 어떻게 타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과연 앞에 붙을지 아니면 지난주에 축하처럼 꽉 붙잡고 뒤에 있을지. 일단 김호화 런치 만약에 뒤에 있으면 우리 신병훈 위원의 얼굴이 궁금합니다. 어떤 표정을 지을지. 땅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아마 1월 첫째 주에 방송 찍을 때 그럴 거예요. 이상혁 씨. 그렇죠? 가시죠. 좀 있죠. 네. 만약에 이번막 김우아 런치가 조금은 불안한 말머리를 보였을 때는 7번마 초원의 참가가 상당히 좋은 전개가 이루어지겠는데 자 추천드리는 마필은 이제 8번마 치유 여제입니다. 치유 처제라네요. 치유 여제라는 마필이 내측으로 기댐이 심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초원의 참가가 선행 가서 이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자 요게 이제 좀 맥심이 될 것 같은데 치유 여제라는 마필이 이제 내측으로 기대면서 직전 경주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찍을 대지를 못했어요. 전혀 대지를 못하고 그냥 내측으로 기대는 것만 잡아주고 하면서 결국엔 라스트 한 50m에서 채찍을 때렸거든요. 근데 걸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걸음이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 갔다라기보다는 내측 치우침을 잡아주면서 경주에 흡수를 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걸음이 남아있고 조교 때 당시 걸음을 보면 내측 안쪽 바깥쪽 왔다 갔다 하면서 병합 쪽에도 상당히 좀 공을 들여놨고 8번마 치유 여제는 분명히 직전 경주에 보다 좋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장강합니까? 자꾸 처제. 처제를 많이 찾네요. 네, 괜히 피앙세 얘기를 했나 보다. 그래요. 김호화 런치와 치유 여제 그래요. 두 마리를 일단 말씀해 주셨고 저는 7번마 초원의 참가가 이제 인철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는 마필로서 지난 데뷔전에서 선행강공으로 버텨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초원의 참가 한 번 더 인철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고요. 조교도 인철 기수가 이제 조교를 직접 했죠. 네. 자 다시 한번 뭐 직전 데뷔전에서 들어왔던 마필인데 그때 림팜이 이제 3차 갔고 림팜이 또 토요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림팜의 경주 결과도 한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 초원의 참가 인철 기수 뭐 지난주 일요일경만 마지막 경주 또 시원하게 오면서 지난주 일요일에는 2개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준철이 뭐 돈 벌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7번 초원의 참가 저는 이 마필의 선전 한번 기대합니다. 2번 김호화 런치 그리고 7번 초원의 참가 그리고 8번 치유여제 컴핏 강자만 좀 말씀해 주세요. 경비강자는 지난번에 보니까 완전히 뭐 흙을 믿고 순발력에서 밀려서 앞에 못 가니까 아예 뭐 꽝이 나던데 이번에 이제 안장을 교체를 했고 위즈 브라운과 병합 쪽을 했는데 자세가 약간 높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다카시 기수가 이 흙을 얼만큼 왜냐면 주행검사 때는 분명히 앞에 가봤던 모습이 있어서 앞에 가면은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은데 그 순발력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아니면 도처럼 뛰더라고요. 아 이거 지난번에 노렸던 말인데 윤태혁이가 뒤에서 자고 있어요. 아 진짜 배당판이 초구에 조금 이상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내용이 안 좋다는데 저는 그냥 믿고 갔었거든요. 갔는데 컴핏 강자 아 지난주 방송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번에 추천드렸거든요. 놓고 아 이런 거는 아 이번에 노리지 않으면은 꼭 와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참 왜냐면 바닥 꼈다가 앞에 가는 지난번에 왜 그렇게 탔는지 윤태기가 그 체중 감량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많이 못 하잖아요. 55km 그쵸. 55km는 타긴 타는데 좀 힘들 거예요. 55km를 타려면은 좀 빼야 되겠죠? 맥심 54까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다카시로 교체한 것도 수상한 부분이고 일단은 2번 김호화 런치 그리고 말씀드린 7번 8번 이렇게 3도로 일단 우선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3경기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지난 경주 때 좀 쬐고 있었던 말이 출출을 합니다. 지난 경주 때도 그냥
가는 대로 말길래 뭐 편성이 센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바로 외곽에 있는 7번마 델라고 드림이라는 말인데요. 이 델라고 브롬의 자마들이 주폭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둔탁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주폭 겉모습은 참 좋아 보이는데 그게 실전에서 좀 뻣뻣함으로 나타나는 핸디캡이 있는데 실전 4번을 치러봤습니다. 지난 경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분명히 앞에 갔었으면 뛰지 않았을까, 좀 서둘렀으면 뛰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전 경주 때는 오히려 외곽에서 싹 서두르더니 지난 경주 때는 그냥 뒤에서 그냥 따라가다가 말더라고요. 이번에 편성 보니까 오바마 한일 앙상블 정도가 선행을 가는 편성입니다. 역으로 보면 그 말 빼놓고는 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는 방춘식 기수, 이 말은 뭐 방춘식 기수가 지금 3번째 기승을 하고 있고 3번째 조교인데 상태는 어쨌건 근래 들어 가장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엔 서두른다면 분명히 지난번 같은 졸전은 없다. 7번마 델라고 드림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델라고 드림 방춘식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3번째 기승이고요. 조교도 직접 했는데 상당히 조교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 방춘식이가 과연 이번에는 끌고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외곽에 10번마 필라우스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0조 마방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장추열 기술을 기승하면서 아직까지는 보여준 성적은 없습니다. 이제 데뷔 4전째를 앞두고 있는 마필인데 편성을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다지 강하지 않은 편성을 만난 것 같고 마필의 변화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기록 자체로 뭐 경마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록 자체를 단축시키고 있고 스타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마필. 그러면서 라스트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타임이 줄어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라스트에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은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능력을 최대한대로 맥시멈 100%까지 만들어 놓고 때리는 마필. 바로 10번 필라우스를 변화적인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금요일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신영 마방과 배재선 마방이 다승 1위를 놓고 지금 2개 차이로 배재선 마방이 역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역시 이번 주 굳히기를 하려면은 뭐 최선은 필연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모든 마필들 역시 이신영 마방에서의 어떤 또 종반 역전, 종반 추입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일단은 10번은 필라우스 장추열의 어떤 최근의 상승세라면은 뭐 충분히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역시 이번 경주 5번 한일 앙상블 춘철이가 연달아 들어온다. 이 경주 제가 춘철이 말씀드렸죠. 네, 둘 다 선행마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가는 말이. 초원의 창가 그리고 이거 한일 앙상블. 한일 앙상블도 데뷔 전에 잘 때리면서 이제 왔습니다. 일단은 뭐 둘 중에 한 마리는 올 것 같고 두 마리 다도 올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둘 중에 한 마리를 좀 본다면은 저는 이 경주 때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이 경주 경주 결과를 한번 보고 요 한일 앙상블도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지난 경주 총박 끌음 좋았습니다. 일단은 뭐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요. 네네. 자 이번 경주 준철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뭐 조교는 요거는 자기가 안 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이제 본인 좀 지난번에는 자기가 이제 했다가, 만졌죠? 예. 자기가 만졌는데 이번엔 자기가 주기를 안 했는데 뭐 데뷔전에서 때리고 온 마필이니까요. 한일 앙상블도 다시 한번 강공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 5번 한일 앙상블, 7번 델라고 드림, 10번 필라우스 일단 3두로 말씀드리고 뭐 현장에서 2번만 동력빛 정도 동력빛이 많이 팔리는 인기마입니다. 데뷔전에서부터 팔렸던 말이기 그렇죠. 때문에 1200이라면 또 경쟁력이 있죠. 38조 마방도 신마 승부가 약한 마방이에요. 굉장히 약하죠. 1년 동안 10마리의 신마 중 한 마리도 못 돌아왔어요. 한 마리도 3착도 못했어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아예 되죠. 신마 승부는 아예 안 해요. 여기는 최근 2년에 18번에 없네요. 최근 2년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네. 2년 동안 아예 없었다고 네.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데뷔 전에 인기 끌고 그냥 의지 없이 이게 인기 모았거든요. 이때 인기 순위 3위였으니까. 그쵸. 네. 그래 동력빛 과연 어떤 모습 보일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5번, 7번, 10번 5, 7, 10 3두로 잘 체크하시고요. 자 4경주로 가는데 4경주는 신병훈 위원, 5경주는 원정일 위원, 6경주는 신화, 4, 5, 6경주가 전반부 승부가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혼전도 있는 경주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수상한 놈, 이상한 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4마리가 나왔고 지난번의 레이스 그리고 뭐 착순권 인기도를 보면 아마 골고루 좀 팔릴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신병훈이 노리는 놈 한 마리만 딱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안쪽에 있는 2번맛 천년 강자입니다. 개인적으로 11월 14일 날 아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갔었던 건데 그때 진로방해를 당하면서 아쉽게 3착이었고 그로 인해서 지난 경주 때 인기마로 팔렸지만 1000m
빠른 주로 역시나 앞선에 붙여가질 못하면서 아쉬움. 그리고 이번에 2주 만에 나왔지만 정상적인 1300거리 인게이트 여기에 안장까지 이찬호 기수 교체를 했고, 제가 이번에 보는 건 뭐 이찬호 기수가 어떻게 말머리를 할지 모르지만 순발력까지 완전히 올라온 모습에 2주지만 강도는 더 끌어올렸습니다. 1300거리에서 이것저것 엇비슷한 인기도, 그리고 인기마들의 난타전이 펼쳐질 텐데요. 자, 그 중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말, 이번 말 천년 강자 놓고 오늘 전반부 A급 승부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이번에 출전 주기를 땡겼습니다. 2주 만에 나오고 있는 천년강자, 우리 신병훈 의원이 이마피를 노리고 있고 이번 천년강자를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전반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5경주는 1000m 국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원정이네요. 네. 방송 승부처 잡아가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단거리 1000m고 국내산 5등급 편성입니다. 정확하게 3두를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 1번마 티즈킹, 2번마 서울퀸, 그리고 8번마 닥터와이를 보고 있는데, 지상 파워도 이제 고착이 있기 때문에 57kg 부담 중량도 조금 불리해 보이고, 잠룡도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끝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원정이 좀 추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선 가는 마필들을 잘 추천을 안 드리는데, 이번 경주는 데뷔 전에 1번마 티즈킹이 상당히 잘 뛰었어요. 다시 한번 게이트 이점을 안고 자 들어가는 레이스고, 서울퀸도 역시 지난 경주보다 게이트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마필. 닥터와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승을 하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자 그러한 마필입니다. 자, 인기권 3들을 두고 자, 어느 쪽으로 때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안쪽에 1번마 티즈킹을 놓고 강력한 한방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닭가시 기수가 타고 선행강공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동거리 1000m에 출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1번 게이트를 또다시 잡고 있다는 거고요. 닥터와이란 마필도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말인데 아무래도 게이트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1번 티즈킹의 선행강공 경계선 이점을 살려낸다면 충분히 연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바로 닭가시의 티즈킹을 일단 원정이 류어는 가장 세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니까 1번 티즈킹을 중심으로 승부를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6경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승부가 되겠고, 이찬호 기수가 굿불을 잡고 있습니다. 지온 마방에서 지금 2마리를 꺼내놨습니다. 4번만 신조 대엽이란 마필과 10번만 쾌속파워인데요. 역시 쾌속파워는 보여준 걸음은 없고요. 반면에 신조 대엽은 또 남기태 마주, 동일 마주 아닙니까? 같은 마방에 같은 마주, 이찬호 한장. 지난번에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부러진 신조 대엽을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붙여서 한 방을 이제 때리는 마건인데, 하만시기가 지난주 대상경주 부러졌습니다. 31점 마방에서는 굉장히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김효수 조교사, 김영관 조교사 불러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대상경주 1년을 기다렸던 말 클린업 조이가 입상에 실패하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경주였는데, 어찌되었든 블러싱 바워, 유마필도 하만식 기수 인기순위 1위로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6월 13일날.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 김초로 완식이, 지난번에는 공백이 있었고요. 이번에 출전 주기 8주지만 일단 하만식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역시 대상 경주 때 31점 마방에 또 클린업 조이 갖고 입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블러싱 마우라 마필도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공략을 나서는 그림. 그래서 저는 신조 대업에 붙이는 마건, 앞선 전개할 수 있는 마필 블러싱 바우, 이 마필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블러싱 바우 요 마필 한번 현장까지 한번 체크할 생각입니다. 네. 4번만 신조 대업 오겠죠? 신조 대엽은 이번에는 와야죠. 지난번에 그랬어도. 평춘 영웅이 깨졌는데 평춘 영웅이 토요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한번 신조 대업 요거 놓고 한번 골라 때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경주는 이제 지난번에 잘 뛰었던 말들 이제 몇 마리 좀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좀 못 뛰었던 말 중에 하나 좀 관심 두는 게, 항상 그만큼 뛰는 말인데요. 1번마 러너윈입니다. 러너윈이 그동안에 이제 항상 빠른 페이스에 따라가다 끝이 났는데, 요번에 서승훈 기수, 이 말을 계속 서승훈 기수가 또 타봤던 말이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말이 막 확 좋아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마지막 기승이구나, 한번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자,
이런 조교가 진행이 됐는데 또 운이 좋게 1번 게이트를 잡았습니다. 1700보다는 역시나 힘으로 뛰기 때문에 1400이 맞는 말이고요. 야와와의 자마답게 좀 꾸역꾸역 뛰는 기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3착이 3번이나 있는 말인데 선두권 자체가 뭐 누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추입형 스타일들을 갖고 있고 동일한 추입형이라면은 1번 게이트 54 이번엔 병합 조교를 아주 강하게 무장을 하고 나와서 유종의 미 1번마 런어웨이니 뭔가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떠납니다. 서승훈이가 34조 마방의 마필. 그동안 이 마필과 두 번의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일단 두 번의 경주에서는 한 발의 아쉬움을 보였는데 이번에 1400m 거리 줄어든 거리가 과연 어떠한 이 마필에게 뭐 독이 될지 아니면 뭐 득이 될지. 일단 런웨이의 마필 이번 경주 서승훈의 강공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11번마 과속돌풍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데뷔 3전째를 치르고 있는 마필이고 데뷔전에 우승을 하면서 자 바로 승급을 했고 자 승급전에서 신바, 뮤지니, 슈퍼스타트 상당히 좀 강한 마필들하고 자 착순권에 오는 아쉬움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뭐 신바나 뮤지니, 슈퍼스타트 들어오면 무조건 대가리 팔리는 마필들이에요. 자 그런 마필들은 없다라고 했을 때 자, 편성의 이점 자 11번 가속돌풍은 직전에 강한 편성, 이번에는 약한 편성이라면 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하나 과속돌풍 지난 경주 참고 한 번 썼는데 4착이죠? 네. 박태준 기수를 한 번 더 불러태운 19조 마방 금왕 목장의 마필 볼포니자마 과속돌풍의 강공. 요게 이제 디비전에서 때리고 왔습니다. 박태준 기수가. 네. 그리고 지난번에 부러졌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박태종 안장 강공 기대가 되고 12 청괴란 마필 김동수 기수 부중이 3kg가 올라갔는데 김동수와 뭐 페르비치 기수도 기승을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최근 두 번의 경주 김동수 지난번에 이게 2착 들어왔습니다. 외곽 돌면서도 정말 탄력 있는 걸음으로 2착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김동수가 올라가는 청괴 늘어난 부담 능력이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한 번 더 김동수를 태운 청괴의 막판 한 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서 이번 경주 1번 러너윈 그리고 11 자 과속돌풍 12 청괴 요 3도를 여러분께 안심마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기입니다. 1400 일단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지난 경주 때 뛰었던 말들하고 또 애매하게 승분한 말들이 좀 다수 출전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선두권 양상에 따라서 레이스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선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청괴가 있었습니다. 청괴하고 이제 병합주교했던 게 9번마 신바라는 말인데 신바와 청괴가 둘이 같이 병합을 해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신바 자체는 이번 경주가 점핑입니다. 왜냐하면 하위군에 있으면 지금 40점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핸디적인 이점을 전혀 받을 수도 없고 또 항상 이 말은 저부중 이점에서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1400을 보고 점핑을 출주한 말인데 편성을 보니까 5번마 퀸크리켓, 9번, 10번마 터치플라잉, 11 선파이터 선행권들이 앞선에서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리가 1400입니다. 지난 경주 날라왔던 상대가 비록 5군이었어도 저는 4군급 무대였죠. 뮤지니와 슈퍼스타트 그 정도 그림에서 53.5를 달고 엎어친 역전극이라면 1400에서 한 번 더 51의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다 해서 저는 9번마 신바의 점핑 출주를 먼저 짚어갑니다. 그래요. 신바가 이제 점핑했네요.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때리고 왔고 말씀한 것처럼 7경주 때 제가 여러분들께 김동수 기수의 마필 말씀드렸는데 과연 신바와 그리고 7경주의 청괴 어떠한 마필이 이번 경주 승부인지 일단 신바의 결과 신바 앞에 이제 청괴죠. 청괴 두 마리가 병합적으로 했으니까 청괴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신바란 말도 뭐 점핑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마필은 이제 초반이 느리다 보니까 추입 그 늘어난 거리 1400m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신바 네, 5번마 킹크리켓입니다. 잠깐 뭐 서두에 뭐 언급을 해주셨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 그리고 현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끼리 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가장 단단한 걸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마필이 가장 힘이 좋느냐. 자 5번마 킹크리켓은 직전 경주 1700m 선행 가서 3차권입니다. 거리를 줄였고 직전 8월 경주에서는 자 썬버스터하고 자 경합을 펼쳤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선행 출하를 나설 수 있는 마필인데 자 따라가서도 되겠느냐? 자, 따라가서도 됩니다.
확실하게 몰에 대한 적응이 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가는 마필들이 강하지 않다면 자 선입권에서 라스트 한 발 5번마 퀸 크리켓 추천드립니다. 하만식 기수가 이번 주 많은 마필에 올라가네요. 문세영 기수가 없다 보니까 또 하만식 기수에게 기회가 많이 온 것 같고 과연 하만식 기수가 얼마큼 또 입상에 성공해서 또 경마 팬들 인기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만식이가 많이 들어오면 그래도 뭐 배당 자체가 안전하게 하는 거고 만약 하만식이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또 배당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문세영이가 없는 문세영이가 없으면 경마가 또 까다로워요. 또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있으면 또 뺄 수 없어서 네. 고민이고 또 없으면 들어오면 배당 없고 그쵸? 네, 그죠. 빼자니 깝깝하고. 빼면은 들어오고 문세영이가 귀신같이 하여튼 문세영 아유 힘듭니다. 자 킹크리켓 심바 2마리고요. 터치플라잉이 뭐 굉장히 잘 탑니다. 최근의 경주 조철 기수한테는 아주 그냥 고마운 존재가 되겠죠. 안쪽에 1번 니콜라 기수의 슈퍼레전드란 말도 부중이 많이 올라간 게 변수인데 기수를 니콜라로 바꿨다. 자 니콜라가 또 조교도 직접 했고요. 이게 정현 기수가 이번 주 말을 못하나요? 정현 기수요? 네. 한번 봐봐요. 정기수 지난주에 그 안 부상했었죠. 타네요. 아 그래요? 네 없네요. 감량 기수가 없었나? 정현 기수 말 안 탑니다. 지금 탈 수 있는 기수 김도준 기수가 말을 못하고 남아 있는 게 지금 뭐 하정훈하고 조재로인데 두 기수 여기 나옵니다. 하정우. 니콜라에게 일단 미리 온 걸로 봐 이제 미리 조교한 걸로 봐 미리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현종까지도 태울 수는 있었는데 어쨌건 조교 자체가 니콜라한테 뭐 지난주부터 갔으니까 1억 3,700이에요. 말값이 1억 3,700. 야 비싼 말입니다. 비싸죠. 많이 못 들어왔어. 16번에 3승 2차 기회. 지난번에 아쉬운 한 발. 이번에 안전교체 니콜라로. 네. 뭔가 이제 냄새는 납니다. 안말로서 부중이 올라갔지만 오히려 올라가서 그게 좀 불안하다. 역으로서 또 이런 게 이제 때릴 수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어차피 외국인 기수를 태워서는 뭐 아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사실 뭐 이쿠가 이제 서울에서 타다가 이제 일본 갈 때 그 마지막 기억납니다. 인기만 다 안 들어왔죠. 딱 잡아줬죠. 싹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이쿠는 그때 가버렸죠. 가버렸죠. 니콜라에게는 그런 작전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니콜라도 뭐 돈 벌러 왔으니까 그렇죠. 외국인 기수. 올해는 안 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느낌상 뭐 연장을 더 하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과 부산의 차이예요. 그렇죠. 왜냐면 주니까 부산은 주는데 서울은 부산은 기회를 안 주거든요. 주니까. 근데 서울은 안 줘요. 참 안 줘요. 예, 안 주고 슈퍼레전드 뭐 이런 거 같은 거 부담 좀 올라갔다 그래도 마필의 기본적인 그 어떤 사이즈는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끌고 들어오면 1번 게이트의 니콜라 한 장. 이게 또 페르비치 기수가 타고 또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일찍 선두권에 가담했고 요런 거 갖고 들어오면은 이제 기회가 오는 기회가 거죠. 오죠.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슈퍼레전드가 1번 게이트. 어찌되었든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좀 지저분합니다. 터치플라잉이 최근 잘 뛰어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터치플라잉도 1400m의 첫 출전에 선행을 나가야 뛰는 말이고 또 이제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번 슈퍼레전드가 선입 한발 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구경입니다. 1200m 부산 4골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좀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선두권의 선임권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특히나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른바 좋은 인연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왜 갑자기 꼴찌를 하다가 지금 연달아서 이렇게 2, 3차를 오는지 잘 몰라서 이 말에 마번을 잡으면서도 참 고민이 됐는데 3번마 동반의 대왕이 이제 안쪽을 들어왔고 리턴 매치인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뛸 수 있는 그림을 본다라면은 복귀상으로 그렇죠. 복귀상으로 보면 외곽의 10번마 정상으로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니콜라 기수로 얘기하게 됐는데 정상 오름이 제가 세게 안 볼 때 두 번은 연달아 오더니 두 번의 레이스는 또 이상하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은 니콜라 기수가 지난 경주 때는 정상 오름의 첫 번째 기승이었고 이번에는 그 말을 알고 본인이 직접 새벽 죽을 준비를 2주 동안 해서 3주 만에 나오면서
거리를 내렸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합니다. 지난 경주 앞선에 강성대구하고 나와갖고 아주 강하게 둘이 붙었다가 둘 다 결론은 마지막에 자멸을 했는데 자, 이번엔 거리가 1200입니다. 안쪽에 있는 선행마들 자체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앞에는 갈 수 있는데 어쨌건 강성대국이 앞선은 다 흔들어 놓을 것 같고요. 그 흔들어 놓는 틈을 가장 효율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다. 오히려 선행 싸움을 안 하고 앞선을 다 흔들어 놓고 나면 줄어든 거리, 지난번 기승의 경험, 4군에서의 우승 경험까지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정상오름에 또 니콜라 기수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 니콜라 기수. 과연 니콜라 기수가 얼만큼 또 이번 주 잘 해줄지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뭐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착승권은 계속 밀리면서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번마 슈퍼러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게이트가 밀렸기 때문에 좀 덜 볼 수가 있어요. 최적의 전개가 안 나온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자, 모래를 전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외곽에서 편하게 앞 말들 가는 거 보고 자리 잡고 편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자, 요렇게 발주가 어중뛴 말들은 인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해요. 그냥 안쪽에 갇히면서 그냥 계속 뒤로 쳐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마필들, 외곽에 있는 마필들 발주가 조금 어성부성하지만 모래를 안 맞고 편하게 옆선에서 선입권까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자, 그런 마필들 한번 노림수로 12번 슈퍼러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시 기수. 문세영 없으니까 뭐 용병 기수들이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마필에 많이 있네요. 감량도 몇 명 없고 이러다고. 다카시, 뭐 니콜라, 외국인 기수 여기 뭐 서승훈, 화만식, 이상혁도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데 장추열. 하여튼 뭐 이번 주 결과가 벌써부터 느낌은 뭐 배당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인연이 인기마로 팔리겠죠. 지난번에 한 발의 아쉬움을 보였는데 페로비치가 한 번 더 올라가 있고요. 동반의 대왕. 어찌되었던 지난번에 늦게 올라왔습니다. 최근 2연승 달리다가 지난번에 중위권에서 아쉬운 한 발 보였는데 이번에 장추열 기수 안정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그 게이트가 지난번에 이제 11번에서 이번에 3번으로 내려왔는데 이마필 최근 두 번의 경주 들어온 거 보니까 9월 달에는 3번 게이트, 8월에는 5번 게이트. 결론적으로 게이트 어떤 이점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반의 대왕이나 마필도 뭐 장철 기수 또 20조 마방 20조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렸는데 뭐 다승 1위 뭐 매경주 하여튼 20조 14조 하여튼 뭐 열심히 탈 겁니다. 그렇죠. 저는 동반의 대왕 이번 경주 인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번 경주 한번만 동반의 대왕의 강공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10경주로 갑니다. 1300 혼합 3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말 뭐 보다 보니까 다 혼전도가 있네요. 뭐 마지막 경마라 그래서 많이 터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죠. 뭐 결과가 무조건 배당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딱 머리가 있는 경주들보다는 뭐 이것도 팔리고 저것도 팔리고 뭐 이런 경주가 많아서 하여튼 뭐 저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참 이거 얘기하려니까 또 애매해지는데 이상혁 씨입니까? 아 이상혁 씨가 아니라 이상혁 씨가 탔던 말이 눈에 보여서 외곽에 있는 12 휴즈로드가 보이는데 지금 공교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니콜라 기수가 입에 지금 오르내려서 니콜라 기수의 후반부에 중후반부 넘어가는데 어떤 모습을 좀 보일런지가 궁금합니다. 이 선행을 가는 말이 1번마 바람 속으로가 있고 근데 바람 속으로가 혼자 편안하게 가느냐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와우캣이 있어서 두 마리가 일단은 좀 힘싸움 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지난 경주 그지난 경주 3착 그전에는 타는 게 조금 박태종 기수가 애매했고 지난번에는 빅마운틴을 쓱 내리면서 뭔가 했는데 이상혁 기수가 소칭 저희가 얘기했던 미수에 그쳤죠. 12번 휴즈로드인데 이번에 니콜라 기수를 불렀고 니콜라 기수가 직접 넘어가서 새벽 쪽에 훈련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1300으로 이제 거리는 줄었지만은 지난 경기보다 저는 오히려 선행권이 더 약하다라고 보고 선행권 자체가 좀 싸울 수밖에 없지 않나. 바람사고로 혼자 가기에는 와우캣이 있기 때문에 힘싸움이 나오면 57 뭐 이미 검증 받았고 마지막 한 발 싸움에 니콜라의 기승술이 이제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말 12 휴즈로드를 한 번 더 짚어냅니다. 미소왕자의 휴즈로드로 해먹을래다가 9배짜리 복승식 해먹을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미수에 타임 그때 그쵸? 다카시가 사무라이 정신으로 안쪽에서 뭐야 이러고 빅마운틴 깨버렸죠? 그 경주 때 11월 28일 날 총살을 해야 될 놈은 신영철이에요. 신영철이가 엑스맨이었습니다. 엑스맨 정확한 엑스. 엑스맨이었어요. 엑스맨 신영철이가
철저하게 인기마로 속칭 안 간 겁니다. 땡겼습니다. 슈즈로드는 나름대로 탔는데 역시 또 못 들어왔고, 또 이상혁도 하여튼 뭐 해먹을래다가 벌 받은 거예요. 니콜라 제 누구야 나카시한테. 슈즈로드 니콜라. 아 외국인이라 그냥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갑니까?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다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행을 가서 성적을 보였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언급을 잠깐 드리자면 1번 바람속으로 8번마 유아스타, 11번마 와우캣, 외곽에 13번마 정상천마까지 선행을 가서 성적을 보였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행 출전에 나설 것이고, 승부 의지는 일단은 뭐 현장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안쪽에 1번마 바람 속으로는 승부 의지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경합이에요, 경합. 자, 그렇기 때문에 경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 6번마 대마지존을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포인트는 요겁니다. 따라가도 된다. 그런데 스타트 능력도 있다. 얼마나 가장 좋은 전개를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앞전에서 싸우든 말든 스타트 잘 받아놓고 바로 뒤에서 3선 안쪽에만 붙어 있는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 경주 거리까지 줄여서 내려올 만큼 6번만 대마지존은 전개상의 이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마지존요? 네. 지난주에 금주 하나 들어왔죠. 금주 못 들어왔죠? 날라오다 말았죠. 날라오다 과천대왕하고 3착 됐었고. 제가 사실 이금주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여성 기수들을 뭐 김혜선은 아니고 이금주 기수는 사실 이 추천을 잘 안 드려요. 이금주 기수는 괜히 뭐 좀 추천했다가 또 맘 상한 일이 다 할까봐, 맘 다칠까봐 안 하는데, 유아스타라마필 우리 원정일 의원이 지난번에 마쳤을 때 네. 예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세형이라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행 가서 그대로 버티기인데 마필 자체가 체구가 좀 작고요. 좀 뭐랄까 좀 독단적으로 선행을 가서 경합 없이 편하게 선행 가서 라스트에 힘을 쓸 수 있는. 9월 6일날 데뷔전에서 이금주가 탔습니다. 네, 그렇죠. 대끼리 팔렸습니다. 그렇죠. 와우키다고. 그리고 이금주가 부러뜨렸어요. 그 다음에 정영기수 타서 인기 3위 팔리고, 지난번에 문세영 타서 때리고 왔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태운 기수는 다시 이금주예요. 그 이영주 교사가 이금주를 왜 태웠을까요? 빼쳐먹으라고? 타 맞으니까 죽으라고? 타 맞으니까 타 태우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말라고요? 에이, 저는 어쨌든 이금주가 또 태웠다는 건 이금주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어차피 승군전이니까 오든 뭐든을 떠나서 너한테 한번 줄 테니까 한 번 더 그 기회를 살려봐라. 그러니까 금주도 지도 아쉬울 거 아닙니까? 9월 6일 날 그 원정일 의원이 이제 기수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말 타고 이제 지하마도 통과해서 이제 주로 나갈 때 내 말이 깜빡이에요. 네. 부담 되게 되죠. 부담되죠. 예. 뭐 어설픈 인기 뭐 깜빡 이렇게 보면은 깜빡거려요. 그렇죠. 근데 못 들어와요. 답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의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이제 기수 타는 사람만이 알고 있겠지만, 어찌 되었던 배당판에서 깜빡이가 됐을 때, 야, 인기도 종합제 같은 거 이제 기수 안에 그 안에도 이제 책이 들어오잖아요. 봤을 때 내 말이 인기마야. 근데 못 들어와. 세배 팔리고 부러져. 그럼 어쨌든 사람이니까 열심히 탔는데 말이 안 돼. 근데 팬들은 몰라. 모르죠. 그냥 보여준 거름만 놓고 봤을 때 인기마야. 아, 이거 안 되는데 왜 인기마지? 그래도 못 들어오면은 이 시장에 그 다음 경기 나갔을 때 욕 먹잖아요. 좋은 소리 안 하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원정일 XX 뭐 안 갔냐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게 아닌데. 그렇죠. 한 번 더 나도 그 생각일 거라고. 이금주도 9월 6일 날 깜빡이 팔려. 그리고 못 들어와. 어쨌든 지난번에 문세영 끌고 왔어. 한 번 더 타. 승군전에. 근데 마음 비우고 이금주가 타낸다면은 저는 이금주가 어쨌든 뭐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번 주 그동안 못 먹었던 기수들이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금주 기수가 50일. 사람들이 에이 이거 문세영이 같아서 문세영 기승술로 들어온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또 이금주가 오면은 또 짭짤한 중배당 들어온 다음에는 야 씨발 금주가 옛날에 대끼리 팔려고 안 갔는데 금주가 오네. 감명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유아스타의 이금주 기수에 한번 선전 한번 기대합니다. 네. 유아스타는 안 봅니까? 저는 마번이 잡았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이 무조건 쓴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가는 말들 보다 보니까 유어스타가 남더라고요. 마번에 안 잡았습니까 혹시? 저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11경기입니다. 1400 혼합 오픈 뭐 2세 뭡니까 이거? 또 특별 경주. 지저분합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8,200이네. 네, 요것도 상금은 이제 토요일과 똑같은데 이제 편성이 좀 다른 게 그거 이제 그건 국산마 경주고 요거 이제 혼합 오픈 경주고 그리고 그 경주는 1200 경주고 이건 1400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400에 좀 더 낫다 아니면 이제 외산마다 하는 말은 이쪽으로 나온 거고 단거리가 낫다 한 말들은 역시나 그 토요일 날에 출전한 건데 그거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상금이 작지가 않습니다. 1억 5천 정도기 때문에 작은 상금벌이가 아니라서 아마 욕심들은 다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결론은 야 부미노 기수가 아닌 OS 와답의 니콜라 기수 오늘 참 니콜라 기수가 많이 나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신병훈 형과 저는 니콜라 기수가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보면 페로비치 기수보다 오히려 니콜라 기수 더 많이 보이니까 다카시보다도 일요일날 어쨌건 니콜라 기수 키를 많이 잡았는데 저는 1번마 와이키키를 먼저 짚어갑니다. 왜냐하면 OS 와답이 당연히 선행을 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1200을 안 뛰어본 1400이라는 거. 물론 지난번에 2군의 점핑에서도 우승한 말이니까 세다라는 건 저도 압니다만 그래도 거리 검증이 없는 말보다는 뛰어봤던 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미 와이키키도 브리더스컵에 나가서 1군마들의 준하는 능력마들과 1400을 뛰어봤습니다. 항상 뒤에서 온다는 핸디캡, 이번 경기 레이스가 빠르다는 핸디캡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OS 와답이 1400을 안 뛰어봤고 나머지 말들은 앞에 가야 더 뛰는 스타일들이고 아니면 거리 검증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한 발 또 이 말만큼은 누가 뭐래도 박병현 기수가 가장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정적인 배팅의 중심은 일반마 와이키키다 이렇게 짚어냅니다. 그 10월 10일 날 과천시장배에서 이게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와이키키가. 네. 그 경주를 보면은 와이키키는 어디 있었냐면 차 뒤에 있어요. 혼자. 정말 잘. 아예 바닥에. 다른 말들은 그냥 4코너 직선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도 혼자 차 뒤에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앞이 다서 뭐가 왜 날라와요. 야, 박병윤이. 병윤이가 하여튼 뭐 추임만은 잘 타요. 그쵸? 네. 와이키키 앞선이 치열하다. 역시 이번 경주 선두권 1400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그렇죠. 한 번 더 가는 마필입니다. 와이키키. 네. 네, 들어갑니다. 참 레이스 보면 OS 와답 같은 경우도 잘 타고 있는 무민호 기수가 이제 기승을 안 하면서 이제 니콜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다카시도 슈퍼코만도인데 나름대로 괜찮고 뭐 다들 괜찮은 마필들이 다 도전 세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집어주신 것 같아요. 심혜원 의원께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리적인 부분. 그게 경험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 2세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경주에 1700m까지 깔끔하게 소화를 했죠. 7번마 블랙하이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1000m를 뛰다가 1700 뛰면은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이 2살짜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착순권까지 들어왔고 그 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경주 경주거리가 줄였고요. 2차로 기술하면 이번 경주에 확실하게 라스트 취임력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안쪽에 OS 와답 그리고 6번 광복 70 두 마리가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말이죠. 네, 그렇죠. 일단 광복 70은 지난번에 선행 갔는데 일단 OS 와답이 안쪽에 있으니까 초반에 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다카시의 슈퍼코만도 같은 말이 지난번에 광복 70이 깨졌는데 선두권이 치열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마로 본다면 이제 뭐 광복 70에게 지난번에 졌습니다만 슈퍼코만도 입장에서는 광복 70이 이번에는 선행을 또 나갈 수 없는 그림이라면 그렇죠. 역시 직전에 어떤 페인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이번에 한번 다카시 다시 한번 강공 그다음 슈퍼코만도의 한 발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와이키키 슈퍼코만도 그리고 7번마 블랙하이저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이 3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선이 치열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니까 이 세 마필 여러분들도 잘 한번 체크하시고요. 과연 앞이 그대로 잡아 돌리느냐 앞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앞선이 치열해서 다 와장창 무너지느냐 무너진다면 와이키키의 뭐 취입 이 마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여기 슈퍼코만도 블랙하이저.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말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잘 한번 체크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힘 한번 실어서 저희가 준비한 승부가 이제 12, 13, 14가 있습니다. 12경주 신하, 13경주 원정일, 14경주 신병원. 그러니까 그만큼 요 11경주, 요 특별 경주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돈을 좀 불려서 12, 13, 14를 때려야만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여하튼 12, 13, 14 요 승부처 3연타 승부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0일 1호 경마 12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m 부산 3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6경주 한방 12경주 한배 탑시다 준비했고요. 서울 경마 15개 경주로 펼쳐지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편성을 보니까 상당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출전도 수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서울 경마가 다음 주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3주 경마로 시행됩니다. 배당이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자, 이번 경주 짭짤한 배당, 중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한번 때려볼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토요일에도 그 이현종 기수의 마필 에어지락인가요? 그 마필을 여러분들께 이제 관심마로 말씀드리면서 노림수마를 붙여서 한 방을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번 경주도 일단 뭐 이현종 기수의 썬더스텝이라 마필이 좀 인기를 끌 겁니다. 지난 경주 한 발의 아쉬움, 이번에 거리를 1400에서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썬더스텝이라 마필 강하게 노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페로비치 기수의 시티헌터, 그리고 MJ아트도 박으름 기수가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 강공 기대할 수 있고, 나머지 말 중에서는 이제 뭐 외곽의 햇빛나 빅세븐 이런 말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림수 마필, 배당을 안고 있는 노림수 보평마가 이번에 이제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에서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당일날 인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밀릴 것 같습니다. 그 인기에 대해서 밀려있는 그 마필, 이번 경주 한번 강력한 노림수 충마를 세워놓고 배당으로 한번 접근하는 그러한 레이스이고, 역시 뭐 인기마들, 팔리는 인기마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 몇 마리와 엮어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2경주는 적은 금액으로 한번 큰 배당을 한번 노리고 싶은 그러한 경주로 말씀드리겠고, 그 노림수 마필,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 이번 경주 신하가 노리고 있는 마필 한두가 있기 때문에 이번 12경주 한배 탑시다는 배당으로 한번 접근을 한다, 그 점 말씀드리면서 남아있는 후반부 경주도 전부 다 배당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12경주 역시 배당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12경주 짭짤한 중배당 그리고 고배당까지도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 정리하면서, 자, 본예상과 현장, 본예상은 6경주 12경주로 합니다. 6경주 12경주 본예상 잘 체크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본예상을 함께하지 못하신 가족분들은 또 현장 음성으로 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현장까지 한번 더 찾아주시고, 자, 이번 12경주는 배당으로 때린다, 그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2월 20일, 자, 서울의 올해 마지막 경마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부 5경주 방송 승부처고요. 전반부 5경주 정확하게 한 방 때려드린다. 자, 맥심 2방 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후반부 13경주입니다. 걸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승부처 13경주 1900m고요. 자, 2등급 편성입니다. 출전도수는 일단은 11도로 풀게이트는 아닙니다만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신규 강자가 나오네요. 신규 강자가 걸음의 변화는 확실히 왔습니다. 걸음의 변화는 확실히 왔고, 직전 경주에 이제 선행 출하에 나섰고 그대로 버티는 전략. 근데 중요한 건 요거죠. 중요한 거는 이 34조 마필, 심신지력, 그리고 썬더캣, 홀리데이 드림, 이런 마필들이 승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력 입상이 아니다. 앞선 가는 마필들이 앞선을 안 갔기 때문에 선행을 갔고, 선행 가서 뒤에 따라오는 마필들이 승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꽂히는, 그야말로 너도 나도 안 갔을 때 신규 강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신규 강자가 이제 거리를 늘렸습니다. 거리를 늘렸고, 부담 중량은 2kg 늘어났습니다. 크게 부담이 없고. 자, 신규 강자가 만약에 빠졌을 때, 직전에 정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정확한 확실한 내용 있는 신규 강좌에 대한 포인트 원장님이 확실하게 짚어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빠졌을 때의 한 방을 때리자. 자, 요게 서울 13경주 후반부 메인 승부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찌되었건 많은 적중을 했고 고배당까지 적중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적을 보였고 후반부 들어와서 원정이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 후반부 13경주 서울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정말 집중있게 한 방을 때려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준비한 13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2월 20일 1호 경마 오늘의 한 놈만 판다 메인 승부처는 14경주입니다. 2000m 1등급 레이스로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신병훈이가 서울 경마로서는 2015년 마지막 승부면서 또 마지막 메인 승부가 되는 만큼 기분 좋게 꼭 잡아서 배당이 어떻게 됐든 뭐 후공이든 주력이든 당연히 배당 좋고 주력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지언정 반드시 잡아서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으로 서울 경마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미리 예고했던 대로 4경주 방송 승부가 있고 또 서울만 15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7경주, 9경주도 미리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나는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건 4, 7, 9, 14 중에서 가장 마무리는 이번 14경주 1군 무대입니다. 1군 무대이기 때문에 뭐 능력 편차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놓고 때려서 못 먹었던 마이데이, 그때 그걸 깼던 빛의 왕자, 여기에 또 지난번에 놓쳤던 황금탑, 먹었던 피노누아, 아쉬웠던 행운 번쩍, 복수전의 뉴 화이트삭스, 1군 능력마들이라기보다는 1군 중급의 말들이 저마다 딱 원하는 상금벌이를 위한 마지막 1군 펜떼기가 됩니다. 자, 2000m고요. 자, 이 경주 1군 무대가 몇 개 있는데 이 2000m를 고른 놈들의 의욕, 준비, 그리고 가도 안 되는 말들까지 싹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호 경마도 승부처는 5개지만 요거 딱 하나 메인 잡으면서 본 예상도 하나만 진행을 했습니다. 가족분들의 기대감, 또 가족분들의 마지막 1호 경마 유종의 미를 위해서 신병훈이 쥐어짜서라도 어떤 결과물이든 이겨서 마지막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까 꼭 요 경주만큼은 확인해 주시고 1호 경마 가족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신병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15경주고요. 1300 2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목요일 2시부터 방송 녹화를 했는데 뭐 지금 이제 6시 반입니다. 뭐 저희가 한 4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경주를 지금 방송을 촬영을 했습니다. 여하튼 뭐 어제 출마표가 뜨고 하여튼 뭐 여기 사무실 나오기 전까지 출전마들 한번 더 쭉 봤는데요.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일요일 부분은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이제 수정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요일 날 마무리 조교도 있고 지금 출마표가 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좀 빨리빨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좋을 수도 있고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좋은 방송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지난번에 함께 붙었던 일반만 머스탱선과 시티레이서, 베스트9 이런 말들이 이제 함께 나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붙었던 말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1300 2등급 2015년도 마지막 서울 경마인 만큼 좀 유종의 미를 거둬드렸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는 그 유종의 미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마필이 3번 마 시티레이서입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하다 보니까 니콜라 기수하고 서승훈 기수를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말의 능력도 그렇지만 그 의욕적인 부분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이번 주 조교하는 것 자체가 니콜라 기수한테도 상금을 벌라고 기회가 많이 왔고 서승훈 기수는 어쨌건 마지막인데 자기가 새벽 쪽에 열심히 해갖고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대충 타고 내려간다는 것보다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서승훈 기수가 이 말 갖고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기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했는데 앞에 갔다 갑자기 뒤로 쭉 밀려갖고 마지막에 외곽을 돌아서 다시 날라와서 3착을 했는데 머리차 3착을 되면서도 아무런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냥
따이면 따이고 잡으면 잡고 별 생각이 없이 말을 타는데 좀 그런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51이고 머스탱선은 55입니다. 상대적 핸디캡만 봐도 이번에는 확실히 차이가 한 3.5 정도 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다이 등짐에서 이번에는 핸디캡의 2점까지 잡고 또 내측 3번 게이트고 1300이고 조교광도도 끌어올렸고 마무리까지 들어간 서승훈 기수의 3번마 시티레이서가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요. 서승훈 기수 이제 마지막 기승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한 것처럼 유종의 힘이 잘 거둘 수 있을지 네. 저도 궁금하고요. 네. 뭐 신규 홀리데이 심신지의 썬더캣 뭐 계속적으로 이제 용화필들이 다 또 나오기 때문에 뭐 언급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썬더캣은 이렇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강한 조교가 전혀 없었고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던 마필. 자, 이번 경주 이현종 기수가 직접 월요일날 새벽 쪽에서 채찌까지 동반한 강한 조교로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자, 기록상 물리지가 않고요. 라스트 추임력이 조금 불편했던 마필인데 어떻게 보면 직전 경주에 좀 포인트가 나온 것 같아요. 라스트 추임력까지 어느 정도 보여줬던 마필. 7번마 썬더캣 이현종 기수 감량의 직전 경주의 베스트가 아니었다면 이번 경주 베스트 만들어 놓고 나온다. 7번마 썬더캣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페로비치가 기승을 해서 말 탄 거는 상당히 냄새나는 그런 말물이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페로비치가 아닌 이현종 감량 2점. 페로비치는 저 외곽에 있는 비트 레코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지켜보겠고 저는 이제 1300m 막판에 한번 1개월 갈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최근의 경주 아쉬움을 좀 보이고 있는데 10월 4일날 경주 때 가능성을 보였던 바로 박병윤의 1승 무패입니다. 그 방금 전에 그 몇 경주 11경주였죠. 네, 그때 와이키키라 마필을 신병훈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박병윤 기수가 잘하는 거는 역시 한 발 쓰는 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인 기승술인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 이번 경주도 마지막 경주 일단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앞선이 굉장히 치열할 때 보여지고 앞이 지저분합니다. 역시 마지막 올라올 수 있는 한 발 가능한 1승 무패. 저는 이 마필의 마지막 직선주로 취입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하튼 마지막 경주도 앞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네, 그렇죠. 또 2군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를 거고요. 앞이. 그래서 앞이 싸우는 그림 한번 그리면서 네. 1승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 13, 14 후반부가 3개의 승부처가 있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서울은 끝입니다. 네, 2015년 끝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산, 제주만 또 시행되는데 여하튼 이번 주 부산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서울로 계속 펼쳐집니다.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조교를 시행을 했다는 점 역시 쉽지만 않은 경주 편성입니다. 그만큼 출전마가 많고 혼전도가 있고 또 상금을 못 벌은 마방 또 3주 경마밖에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뭐 소위 말해서 박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문세영까지 없으니까 상금 문세영도 벌려고. 없고 지금 저희가 오늘 추천드리는 기수 보니까 또 니콜라 뭐 나카시 페로비치 하여튼 용병 기수들 많이 불러드렸는데 하여튼 현장까지 한번 집중력 잃지 않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쉽지 않습니다. 배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배당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또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